LA 근교의 프레즈노로 향하는 길. 털고 다니면 좋잖아요. 카세트를 틀자 나오는 음악은 다름 아닌 애국가다. 빨간 모자를 쓰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까지 하는 이 사람, 김명수 씨. 빨간 모자는 다름 아닌 해병대 모자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공식 직함도 중가주 해병 전후회 회장.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캘리포니아 묘직이라 부른다. 이 가다니다가 한 번씩 털지요. 털는 것 같으면 아주 기분도 상쾌해지고 또 새로운 생각도 들고 뭐 나는 이유는 없고 왜? 애국가를 듣는 묘직이 그가 이민 100년을 이야기한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간에 위치한 프레즈노. LA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농업 도시다. 도심이랄 것도 없는 한적한 중심가엔 100년이 넘은 물탱크가 눈길을 끈다. 인구 45만의 작은 도시 프레즈노는 원래 농업 도시다. 포도 농장, 오렌지 농장 등 갖가지 대형 농장들이 많아 한때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 농기구들이 전시물이 됐을 만큼 쇠락했다. 사람들은 떠났고 시에서도 대기업의 공장과 창고를 유치하는 등 공업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김명수 씨의 이민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게 킴스 패션. 김 회장은 일종의 자파상인 이 가게를 이민 3년 만에 시작해 얼마 전에는 2호점까지 열었다. 오늘은 결혼한 지 석 달 된 둘째 며느리가 가게를 보고 있다. 오늘 뭐 손님 없지? 없다고. 이런 날뭐 누구 오나 어때? 연천. 오늘도 손님은 없는 모양이다. 미국 경기가 저기압인데다가 비수기까지 겹쳤다. 뭐 점심 먹었나? 어디 됐노? 어? 먹었어. 뭐 맛있는 거 먹지 그랬어. 어? 떡 먹어서 떡뭐 넘어 먹고 나는 왜 좀 안 줘? 응? 아버지는 좀 안 줘도 되는 긴가? 김 회장은 올해로 이민 16년을 맞았다. 처음 3년 동안은 건물 청소에 벼룩시장 좌판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민 3년 만에 마련한 것이 이 가게다. 남들에겐 대단하지 않아도 김 회장에겐 부끄럽지 않은 성과다. 손님 없는 가게 지키기가 얼마나 고역인지를 아는 김 회장이 둘째를 달랜다. 뭐 먹긴데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그래? 신청해라. 신청하면 내가 사줄게. 아니 없어요. 오늘 뭐 수고했으니까 아버지 저녁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나올 때 돈 없는 건 너가 내면 돼. 계산은 너가 하고 사기는 내가 살 테니까. 응? 한참 저녁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스페인계의 애띤 여자 한 명이 울먹이며 들어온다. 조그맣게 물건을 사간 손님인데 아이도 우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남편에게 맞다가 도망 나왔단다. 둘째는 911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부터 찾아들고 김명수 씨는 밖을 살핀다. Fresno, Vermont. Yeah, no, Fresno. No, the street is Fresno and Vermont. 잠시 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거칠게 들어온다. I can see my fucking son. Call the motherfucking cop, man. Let's fucking feel sorry for you fucking guys, dude. Yeah, like fucking real motherfucker. 남자는 뭘 할 새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는 휑하니 가버리고 김 회장은 연신 밖을 살피며 여자에게 물을 건넨다. 네. 야, 이거 와르. 오케이.
He's always telling me. 배려가 고마웠는지 여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That's 털어놓기 always thinking 시작한다. about my brother, but I don't say anything. I keep it to myself. 처음에 싼 가게를 찾다 보니 인연을 맺은 이곳은 프레즈노에서도 좀 거친 동네다. 도망오는 경우 많아요. 일로. 밖에서 무슨 위급한 일 있으면 이제 이 가게 안으로 도망을 뛰어 들어온다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보호를 해주지 주로. 그 경찰 불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애들도 싸우다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뭐 그 불량배 학생들이 그 선량하게 지나가는 학생들 때리고 막 그 간다고. 그러면 저 어떻게 이로 막 뛰어들어온다고. 뛰어들어오면 저 뒤로 손가 놓고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고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오면 잡아가고. 곧이어 경찰이 왔다. 여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를 찾으러 갈 모양이다. 무서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아내와 둘째 며느라이는 많이 놀랐다. 아유 무서워 참말로. 막 여러 번 봐놓으니까 이제 매니일해서 그렇지. 아우 진짜 무서워 아이들. 참말로 조금 싸우는 것도 못 보는데 아주. 저런 거 막 저래하고 막 경찰이 그러니까. 막 웽웽하고 오고 막 아주. 아유. 딱 와서 애기 뺏어가는데 무섭대요. 툭하면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엔 김 회장도 많이 놀랐었다. 이곳에서 16년을 살아온 아내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덕분에 김 회장은 타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렁주렁 5개나 되는 열쇠를 잠그는 것으로 김 회장의 오늘 하루도 마감이다. 함께 사는 둘째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상위는 온통 김치며 깍두기며 하나같이 원조 한국 음식들이다. 맛있어.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 차린 상이 아니다. 1년 365일 김 회장네 식탁은 늘 이렇다. 어떻게 해도 식성만은 못 바꾸는 경상도 사나이 김 회장 탓이다. 깍두기는 다 잘 맛있게 익었네. 예순도 중반 고개를 넘어가는 나이. 이민 16년이라고 해도 늦깎이 이민살이가 쉽지는 않았다. 왔어요? 응? 야. 그걸 무엇으로 버텼나 했는데 밥 먹는 둘째 내외 머리 위로 보이는 것. 태극기다. 김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3가지 중에 하나란다. 방이 김 회장은 자신이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 첫 번째가 태극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식 손주들 사진이다. 남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타지 생활. 김 회장은 이곳에서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를 얻었다. 낯선 땅이었기 때문일까? 그래서인지 김 회장의 핏줄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또 나이가 드니까 그렇네요. 걔들 좀 보고 싶고 하면 앉아서 그 보고 쳐다보고 사진 뭐 일일이 앨범을 끊고 놓으면 또 덜치해야 되고 하니까 벽에 그걸 붙여 놓으면 뭐 와면서 보고 가면서 보고. 김 씨가 아끼는 3번째 것 바로 해병대 물건들이다. 그는 사실 해병대 98기 출신이다. 창창하던 20대의 그 인연으로 그는 지금도 귀신을 잡는다는 영원한 해병대를 자청한다. 그래서 태평양 건너와서까지 재미중가주 해병대 전후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긴 누가 이걸 떠맡겼으랴. 그의 해병대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 해병대 남편 눈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 가문의 자랑이 아니냐 그러면은 요즘 뭐 옳다 그래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은 아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내가 원체 해병대의 모든 걸 내가 아끼고 또 해병대를 사랑하니까 지금은 잘 따라줘요. 영원한 해병대 사나이 김명수 씨. 그가 이민이란 것을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민사다. 자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해병대 빨간 모자로 외출 준비를 마친 김 회장이 태극기 앞에서 격려를 한다.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취재진이 있다고 보란듯이 해보인 격려가 아니다. 김 회장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서야 집을 나선다. 자, 가요. 그가 취재진을 데리고 향한 곳은 프레즈노 근교의 리들리. 1903년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1세대가 본토에 들어와 처음으로 정착촌을 형성했던 곳이다. 저도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여기를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이민사를 갖다 좀 이렇게 알아본 결과 리들리하고 다누바는 우리 인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사에 보면은 농장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대성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그 본토에서는 흔히 보기 드문 그런 그 여기가 곳이기도 합니다. 리들리로 가는 길 곳곳에 펼쳐진 오렌지 농장들. 본토로 들어온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 일했던 곳이다. 이민 1세대들의 직업은 농장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말도 안 통하고 무일푼으로 떠나온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뚱이로 하는 일뿐이었다. 시작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가주로 모여들었다. 때문에 100명에 불과하던 가주의 한인 거주자는 1,300명까지 늘었었다. 프레즈노에서 40분 거리의 리들리. 김 회장이 이곳에 얽힌 한인 이민사를 알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였다. 그리고 이곳에 한인 선조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취재진을 먼저 안내한 곳은 리들리의 작은 교회. 1937년 이곳에 정착한 한인 노동자들이 쌈짓돈을 모아 지은 첫 교회다. 이민 선조들께서 이제 서로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손수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여기도 그 우리 한인들이 옛날에 교회라는 거는 종교적인 의미도 컸지만 또 우리 한인들이 만남의 장소. 참 이국 말리에 오셔가지고 참 주말 되면은 모두 썰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랑 이거 뭐 하느님 모시던 종교적인 의미도 크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한인들한테는 만남의 장소로서 크게 활약을 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민교회가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한인 노동자들이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아 세운 교회. 이것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다. 일주일에 단 하루에 10시간이나 되는 노동에서 벗어나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고국의 소식을 나누는 곳이었다. 자연히 한인 이민자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됐다. 그리고 70년. 당시 손가락처럼 가늘던 가로수들은 이제 한아름의 거목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한인들의 교회가 아니다. 현재 리들리에 있는 한인은 단 2가구. 한인들이 줄어들면서 교회도 멕시코인들에게 넘어갔다. 당시 한인교회 앞길 건너에는 이민 선조들이 살던 기숙사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공터가 됐지만 대부분 호롤단신 태평양을 건너온 한인들이 종일 지친 몸을 뉘었던 곳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거는 혼자 계시던 분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참 방문이 안 열리고 그 소식이 없어서 가서 방문을 열어보면은 그 조그마한 침대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답니다. 그 혼자서 그렇게 앓다가 그래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참 일으켜서 치워 보면은 그 자기 이불 밑에 침대 밑에다가 언젠가 갈 줄 모르는 내 조국 땅을 생각하면서
고개 그저 쌓아뒀던 그 돌을 보고 모두가 눈시울을 갖다가 적시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민 선조들의 조국 독립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의 일주일 임금은 겨우 18달러. 선조들은 이 중 2, 3달러를 애국금으로 냈다. 이런 쌈짓돈이 모여 해방 때까지 45만 달러의 독립 자금이 조국으로 송금됐다. 당시 가주 한인 사회를 대표한 사람은 김형제 상회를 이끌던 김형순과 김호였다.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분들이요 한때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그 비품만 남아있는 이제. 둘은 새로운 과일 묘목을 개발해 당시 돈으로 매년 100만 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워싱턴 정가에 로비까지 벌였다. 이들의 이런 공은 김 회장이 알기 전까지 잊혀져가는 비화였다. 김 회장은 이곳에 올 때마다 자꾸 이민 선조들의 눈에 밟힌다. 이 철로를 놓은 것도 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근 농장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수확한 농산물들도 이 철길을 따라 도시로 팔려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만들어진 이 철길은 더 이상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의 첫 삽을 뜬 그들 역시 끊어진 철길처럼 세월 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다. 김 회장이 한인 1세들의 흔적을 처음 눈으로 확인한 곳은 다름 아닌 묘지에서였다. 92년도에 그 제가 리들리 다누바 묘지를 제가 둘러보고 발견을 해서 둘러보고 그 사연을 듣고 그 기록을 보고 저는 참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내 생각에는 진정한 총칼을 들고 일선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뒤에서 이분들이 이런 독립 자금을 모아서 헌신적으로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다는 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분들이 즉 숨은 애국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찾는다는 리들리 공원 묘지. 그의 얼굴이 벌써 진지해진다. 이것은 리들리 시민만이 누울 수 있는 묘지다. 이곳에서 또박또박 한글로 이름을 적어놓은 묘비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을 찾는 자손들은 없다.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죽은 자만 쓸쓸하게 누워있는 처지다. 이것을 김 회장이 찾기 시작한 것이 13년 전. 그가 이민 오고 자리도 채 잡기 전부터였다. 김명수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태극기를 잊지 않는다. 이 태극기가 고국 땅에 휘날리기를 얼마나 고대했던 분들인가. 그래서 처음엔 태극기를 직접 그려서 가져왔었다. 김영재 상회를 이끌었던 두 의형제의 묘도 이곳에 있다. 김호 씨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됐고 김형순 씨 역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두가 이들이 쓸쓸하게 잊혀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백방으로 알려온 김 회장 덕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여기 누워 계신 분들 덕분에 자신이 이만큼이나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2년 전 폐수술을 한 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았다. 왠지 이분들의 음덕인 것 같아서였다. 이런 분들을 제가 손수 참 10년 넘게 돌보았다는 거 지금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참 그곳에서도 지하에서도 아마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분들입니다.
10여 년 전 김 회장이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았을 땐 한국인이 몇 명이나 묻혀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려니 하고 되돌아갔는데 자꾸 묘비들이 눈에 밟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김 회장은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확인된 것이 145명. 조국의 해방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분도 45명이나 됐다. 이거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추모 행사나 어느 개인이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때만까지만 해도 없더라고요. 그 해부터 제가 이 묘지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우리 후손으로서 그대로 넘길 수가 없다. 이 이국 만리 타국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내 나라 독립과 내 나라를 걱정하신 분들이 여기에 수없이 묻혀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손으로서 이분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꽃한송이라도 갖다 바쳐서 그분들을 위한 명복을 빌자. 그는 92년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 때부터 이들을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기 시작했다. 고인들이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만큼 8월 광복절에도 추모식을 가졌다. 이름도 애국선열 추모식이라고 붙였다. 하지만 유족들조차 못해준 추모식을 혼자 해내려니 쉬울 리가 없었다. 가게 일도 바쁘는데 그럼 처음에는 아주 뭐 그럼 안 좋았지 아주. 예, 뭐 싸움도 몇 번 했어요. 아주 뭐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주 그러니 뭐 그렇게 또 본인이 아주 거기라도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좀 제발 놔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전현 식구가 또 아버지가 하니까 따라. 참여하신 분들 많고 해서 좀 보람 느끼시겠어요? 예, 그러네. 보람을 좀 느껴 솔직한 말로. 예, 그때 참 그리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리 세월이 가고 10년이 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 진짜 변하구만 해. 프레즈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해치시. 얼굴이 요새 참 좋다. 예.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년 인사 겸 김명수 씨가 중가주 해병전후회 부회장을 찾았다. 아니 가게가 아주 깨끗하고 좋네. 네,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여기 처음 오지. 어저께 일이 끝나고 내려갔다가 부회장 이문석 씨는 처음 추모식을 시작할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함께했던 후배다. 추모식 경비며 준비도 대부분 둘이 사비를 들여 치러왔다. 11년 전이니까 애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커가지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거 대학도 가지. 네, 대학 들어갔죠. 대학 들어갔지. 그만큼 장성했는데 그때 지금 꼭 행사 때마다 같이 동행을 해가 온다고. 그게 나는 이제 어린 우리 이문석 우리 부회장의 자녀들이 현장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우리 이민 선조들을 위해서 하고 우리를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꼭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거기.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보기 좋고 그래요. 이곳에도 어김없이 걸려있는 해병대 달력. 두말할 나위 없이 마음 잘 맞는 선후배라는 징표다. 달력 중에서는 미국에서 제일입니다. 우리 해병대 달력이. 예, 글자도 좋고 아주 그림도 좋고 우리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기 좋을란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저런 그림이 좋으니까. 옛날 생각. 예, 옛날 생각나고 차 한잔 들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참 정말 옛날 생각나지.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장수 이렇게 여러분 저기 보고 그랬어요. 1월달 그게 나왔을 텐데. 김 회장은 먼저 낭보부터 전한다. 아직 안 나왔어. 단출이 이민 100주년을 맞아 리들리를 유적지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김 회장이 여기저기 기고하고 이민 선조들의 흔적을 알리려 애써온 게 이제야 빛을 볼 모양이다. 그 사람들이 아니 이거 가게 한 2개 걸고 집에 한 2개 걸고. 옛날에 손으로 다 그리셨는데 이제는 또 게을러지시 뭐야. 이거 기증받은 거라고.
그전에 이제 그리던 손과 그리던 건 이제 지나갔고 또 머리 또 없으면 또 그려야지 또 어떻게. 이거는 기정바닥이 돼서. 집에서 다 손으로 다 그려졌어요. 이거 태극기를 안 팔잖아. 여기 이거는 기정바닥이 천으로 된 거니까. 또 부지런해질게. 예, 자, 조심히 들어가요. 가세요. 예. 네. 또 봅시다. 자손들조차 잊어가고 있는 한인 선조들의 묘를 알게 되면서 김 씨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 자료들이 수십 점. 행여나 버려질까봐 한인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얻은 것들이다. 이거 초등학교. 그 중에는 박물관 창고를 뒤져서 발견한 사진도 있다. 대부분 이민 초기 선조들의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미션을 써서 그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다. 네, 제가 이제 리들리의 그 행사 관계로 한 1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가시신 분들한테 기증도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주로 이제 그 후손들한테서도 기증을 받았는데 뭐 그분들은 뭐 세월이 흘러니 이 의미를 모르니까 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수집을 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왜 수집을 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 그 인민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 인민 역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툰 씨의 이엽서는 1912년 한 한인 노동자가 고향에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다. 고된 노동을 미천 삼아 자리를 잡고 아이들의 학교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선조들. 김 회장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100년을 살아낸 선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고 송과장 고맙습니다. 큰아들네 신년가족 모임에 가는 길에 한국식료품점을 들렀다. 수고 많습니다. 날씨도 어서 오세요. 예. 날씨도 오늘 괜찮은데. 예. 어머 시장 좀 봐. 어제 뭐 네. 시장 갔다 오셨다 해가지고. 예. 네. 맛있는 거 좀 있나 싶어가지고 왔구만. 언제 물건이 들어오는지까지 꿰차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단골이 아니다. 이거는 이따가 얹어봐. 매일 한식으로 식탁을 차리는 김 회장네로서는 프레즈노에 하나밖에 없는 이 한국 식료품점에 단골 손님일 수밖에 없다. 이거 소박이 아주 고방이 잔잔해 맛있겠네. 맛있겠지. 토요일마다 아마 프레즈노에 사는 2,500명 한인 중에 김 회장이 최고 단골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 회장이 이 가게를 고집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이 가게 송 사장이 추모식 때마다 음료수며 먹거리며 이것저것 정성껏 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것이 김 회장 말이다. 그 얘기 나오는 송 사장은 송 사장대로 김 회장이 아니었으면 이곳의 역사도 모른 채 눈뜬 장님으로 살 뻔했다고 고마워한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 리들리에 그런 한국의 그 이민 역사가 캘리포니아에 거기에서 시초된 거를 여기 사는 분들도 별로 몰랐어요. 근데 회장님이 그 일을 저거하고 여기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다는 걸 알고 그 뭐 여기 사는 교민으로서 정말 그 긍지를 느끼고 아주 그 이 프레즈노라는데 뭐 살고 있다는 데서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뭐 저희들도 여기에 아주 그 이세들도 그 아주 훌륭한 인재가 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사는 큰아들네. 아버지의 태극기 지극 사랑을 아는 큰아들이 아예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태극기를 꽂아놨다. 주방은 두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오늘도 메뉴는 전통 한국식 명절 음식이다. 큰 며느리는 한국에서 결혼해 남편을 따라 이민을 왔다.
유학생활 8년 만에 결혼한 둘째는 너무나 한국적인 김 회장네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제 저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큰 애는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글말,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한국어, 그다음에 한글 꼭 가르쳐라. 응? 한국인이면서도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굉장히 한국적인 거 많이 강조하세요. 저희들한테요. 늘요. 형 이걸로 해야지. 뒤집어. 이런 날 김 회장은 자청해서 고기를 굽는다.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절대 원칙 하나 빼고는 참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가장이다. 덕분에 두 아들 모두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이민 1.5세대로 잘 컸다. 손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자존심 없이는 인정받는 미국 시민도 될 수 없다는 생각. 좀 더 있다가. 이것이 이민 선조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김 회장이 깨달은 하나다. 오랜만에 처갓집 조카들도 왔다. 둘 모두 미국의 사립 명문학교를 다니는 재원들이다. 많이 컸네. 오랜만에. 뭐 아버지 키 적다 그러사더니 뭐 애따 모르겠다. 내가 사촌은 손수 말린 곶감을 선물로 가져왔다. 이야, 곶감 너무 잘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말리셨어요? 아주 곶감 이리 되거든. 아니 내가 꽃감을 잘 먹는데. 김명수 씨네 가게로 따지면 아들 내배들이 1.5세대고 조카나 손주들은 이민 2세와 3세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나하고 유진이 우리 그 culture가 좀 진짜 아메리칸은 아닌데 진짜 코리안도 아니고 이건 무슨 가운데 이상한 그런 area에 있어, you know, and so I can't choose like good points about Korean culture, good points of American culture because I can't distinguish them. You know, I mean, it's just a mix. That's just all I know is a mix. And for me to take bits and pieces and say what's good and what's bad is not possible. Doesn't make sense to me. There's the Andover Korean Society, which is pretty much all Koreans and run by Koreans, and we do things like we cook Korean food, we talk about current events, and so at those times, of course, I feel more in touch with my Korean side. But rather than that, when I'm studying or like I play the violin, if I'm playing music or something, it just seems a lot more like a Western kind of thing, an American. Right now, it's just about settling down first. I'm not even thinking about like what's going to be the line between what culture and I'm just not sure. 할아버지가 한국 문화에 기반을 둔 이민 생활을 했다면 손자들은 두 문화의 우위를 따지지 않는다. 혼란이 아닌 공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리 잡은 100년 이민사의 현주소일 것이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100년 동안 이민 세대를 거듭해가며 얻은 나름의 지혜인지도 모른다. 한국 총각 역사가 흐르면서 이민 세대의 생각도 변해가는 것이다. 리들리 씨가 운영하는 민속박물관. 김 회장이 박물관에서 필요할 거라며 휴지를 잔뜩 준비해왔다. Thank you. 갈까? 내가 또 비상금이 좀 나와야지. 오케이, 그는 신년 첫 방문을 기념한다며 기부금부터 내놓는다. This is a present. Thank you. I'll tell Diana. 다이애나 여기 $100.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내놓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것은 원래 시청이었던 건물이다.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물건을 수집하고 전시 관리까지 하는 시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인근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견학하게 되는 리들리 민속박물관. 인디언의 땅이었을 시대부터 서부 개척 시대까지 리들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 박물관 한쪽에는 한국 민속실도 자리하고 있다. 리들리 박물관에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의 민속품을 전시하고 있는 한국실. 십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마련된 전시물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 바로 김 회장이다. 김 회장이 한국 민속품 전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연히 들렀다 보게 된 박물관 한켠의 한국 인형 때문이었다. 이미 리들리 묘지에서 추모식을 시작한 뒤인 만큼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특유의 저돌성으로 또 한 번 일을 벌였다. 한 코너에 우리 한국 아가씨 인형이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 조목만한 게. 그래서 다른 게 또 없나 싶어서 살펴봐도 다른 건 없고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겁니다. 김 회장은 한인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니 인기가 좋았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른 민족에게는 할애하지 않는 공간을 한인들에게만 내줄 수 없다는 시의 반대에 부딪혀 박물관 전시가 무산될 뻔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숙제는 남아있다. And it's been a wonderful addition to our museum for the past almost 2 years. It's been here, but this isn't a permanent display. They are looking for a place to have a permanent display. This room is intended to change, so we're not sure exactly what will happen next. Isn't that?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국립공원 킹스 캐년. 왕의 계곡이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웅장한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 김 회장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혼자서 이것을 찾곤 한다. 고향의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소복한 눈과 아름드리 나무. 늘 씩씩한 김 회장이라고 왜 타국 생활에 서름이 없었겠는가.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이민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 모른다. 스스로 조국 독립과 2세대를 위해 걸음이 됐던 선조들. 속이 빈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김 회장은 선조들을 생각한다. 살다 보면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여기 타국 땅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한국에서 지내던 그런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또 요즘 또 젊은 세대와 달리 뭐 나름대로 좀 그렇게 고향도 그리울 때가 있고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 때는 이곳에 와가지고 바람도 쏘이고 이렇게 좀 숨호흡도 크게 한번 해보고 맑은 공기도 많이 씌우고 돌아가면은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습니다. 미주 이민 100년. 나무로 따지면 이만큼은 자랐을 시간이다. 자신의 이민 16년은 이 나무의 어느 가지 하나쯤 될까. 그는 이 땅에 100년 전 건너온 선조들과 앞으로 100년을 살게 될 후손들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리들리 인근의 다뉴바. 다뉴바는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이웃 리들리보다 먼저 정착했던 곳이다. 이민 선조들이 마련했던 교회는 벌써 헐리고 그 자리엔 경찰서가 들어섰다. 교회가 있을 당시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3.1절 기념 행사가 마련된 역사적인 곳이었다. 다뉴바 중심에 있는 스미스 마운틴 공원 묘지. 이곳 역시 김 회장이 13년째 돌보고 있다. 김 회장이 확인한 바로는 이곳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가 45명에 이른다. 하지만 후손이 돌보는 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애들 같은데 이제 심지어 이름도 없고 초라하게 남겨진 묘들도 적지 않다. 단지 김이라는 성이 한국인임을 말해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뭐그 당시에 이제 한국 이들 역시 대부분 인근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그리고 하루 10시간 띠약배달에서 오렌지를 따내던 농장 옆에 묻혔다. 예, 이런 농장에서 여기 그 오렌지 농장 그 옆에 포도 농장 다 이런 데서 이분들이 그 당시 일을 하셨죠. 여름에 과일 수확 시즌에는 참 어렵고 고생 많이 하시죠. 이 더운 데서. 요즘은 안 좋습니까? 뭐좀 안 오면 일하기도 좋고 날씨가 선선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도 기후가 좋은데 참 여름에는 이거 무척 덥습니다. 더워서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 선조들은 나에게 이민 생활의 힘이 되었다. 그렇다면 100년 뒤 나는 후손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새벽 6시. 준비되면 너무 어려워요. 멀리 갔다 오는데. 먼 길 나설 채비를 한 김 회장이 태극기 앞에 선다. 오늘은 겸사겸사 LA에 가볼 참이다. 물건도 띄워야 하고 긴히 만날 사람들도 있다. 프레즈노에서 LA까지는 왕복 8시간 거리. 아들들에게 가게를 맡기기 전에는 물건을 떼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가던 길이다. LA에서도 중저가 의류들이 유통되는 도매상가. 이곳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다. 김명수 씨가 거래해온 10년 지기 단골집들도 대부분 한국인 도매상이다. 오늘은 일단 재고를 반품하고 올해 유행은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 회장의 해병대 모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아버님 뭐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 예. 그럼 영원한 해병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은 무슨 뭐 모자까지 쓰시고. 예. 오늘 뭐 LA 나들이 한번 한다고. 예. 어디 해병대. 저는 해병대는 아니고 해병방위. 아 해병방위도 해병대인데 뭐 그래. 예? 아니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한번 더 해야 되겠네. 네, 아니, 우리 영원한 해병대인데. 아니? 제주도 모슬프 훈련만 좀 받았죠. 아이고 그럼 뭐 해병대지 뭘 그래. 내 기념으로 태극기 두 분 하겠습니다. 선사할게. 그 기념이 돼. 신이 난 김 회장이 언제 챙겨왔는지 태극기를 건넨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 대신 주는 것이다. 애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라는 뜻이다. 수고하세요. 몇 군데 가게를 들른 김 회장이 길을 재촉한다.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너무 안 돼? 여자분. 오늘 만난 사람은 김영재 상회를 이끌었던 김형순의 손자와 이민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자경 씨. 김 회장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유족회를 발족하고
중가주 애국선열 추모제를 함께 열기로 한 것이다. 외롭게 끌어온 이민 선조들의 추모식이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된 셈이다. 해병 대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리들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미 본토에 있어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이민 역사의 그 하나의 성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민 역사 100주년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리들리를 탐방을 시작하고 거기에 역사 복원 문제 그리고 우리 성역화 문제를 우리가 이 유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역시 우리 거기 사시면서 그 묘지를 돌러오신 우리 김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회장이 5살 난 손자를 앉혀놓고 태극기를 그린다. 굳이 토종 한국인으로 자라나길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욕심이라면 자신의 뿌리를 알아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태극기에 담긴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언젠가 손자도 알아줄 거라고 김 회장은 믿는다.